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6장에서 이제 1단 바 메뉴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직접 구현을까지 해봤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뭐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제가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신다면,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27장, 이것도 이제 우리가 폴더 아코디언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상당히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가가기에는 일단 바 메뉴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분들만의 지식으로 만들었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폴더 아코디언도 그렇게 어렵지만 않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폴더 아코디언, 어떤 사람들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왜 처음 듣는 용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네이버 창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네이버 창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이런 것들 있죠. 요런 거. 요 클릭하면 다 나오죠. 그죠? 클릭하면 닫히고, 클릭하면 열리고, 클릭하면 닫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폴더 아코디언 메뉴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뭐, 어디, 우리가 생능출판사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도,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단 바 메뉴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음,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요거가 요렇게 플러스 요렇게 딱 되어 있어가지고, 딱 클릭하면 밑에 서브 메뉴가 쭉 나오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폴더 아코디언 메뉴다.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론적으로 일단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될 건가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걸 분석하고 난 다음에 단계별로 직접 우리가 이제 구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실습으로 구현을 같이 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분석하기인데요. 분석하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분석도 안 된 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한다는 자체가 그거는 맨땅에 헤딩하는 거와 똑같고 아주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주 그냥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걸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우리가 노트라든지 아니면 분석 노트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그 내용을 분석한 내용들을 기재해 두면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기능을 구현해 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장에서도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소개 및 미리 보기인데요. 자, 이 장에서 진행할 내용은 폴더 아코디언이다. UI 콘텐츠 제작에 필수적으로 거의 다 사용됩니다. 뭐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용 이거보다 말고 그냥 뭐 아까처럼 바 메뉴 일단 바 메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폴더 아코디언 메뉴도 상당히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구현까지 한번 해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알겠죠? 아울러 폴더 아코디언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랙티브 여기서 조금 IT적인 용어가 나오는데요. 인터랙티브는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폴더 아코디언 메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자 메뉴가 지금 열리지 않았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죠. 근데 이거는 메뉴가 우리가 이거를 서브 메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다 담고 있는 게 우리가
나중에 용어 정리에서도 한번 하겠지만 서브 패널 패널이라고 합니다. 패널 안에 메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 메뉴들이 일단 서브 메뉴 아이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메뉴 1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봄옷 그리고 겨울옷 신상품 뭐 아니면 뭐 TV 뭐 스마트 TV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인 메뉴 이거는 메인 메뉴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나열해 주는 거 메뉴바처럼 그죠? 이런 형태의 메뉴바가 바로 메뉴 형태가 바로 폴더 아코디언이고요. 이거는 요걸 클릭했을 때 얘네들이 나타나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랙티브라는 컨텐츠 제작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실무팁과 그에 대한 처리 방법을 우리가 이 장에서 이제 학습을 할 건데요. 한번 보죠. 그래서 좌측의 이미지, 요걸 의미하죠. 그죠? 좌측의 이미지는 웹페이지에서 자주 보이는 폴더 아코디언이다. 메인 메뉴 아이템 왼쪽에 요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요거에 위치하고 있는 폴더 이거를 뭐 여기다 갖다 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갖다 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아까처럼 네이버에 있듯이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개발자의 뭐 아니면 프론트 단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개발할 때 그거는 뭐 꼭 이거로 이렇게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좀 더 디자인을 이쁘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구태여 뭐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우리는 어차피 동작만 시키게끔 백에서 잘 돌아가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폴더 모양을 클릭을 하면 이걸 클릭을 했나 이거는 지금 현재 뭐예요? 클릭이 된 거죠. 맞죠? 클릭이 된 거라서 이렇게 쭉 나왔고 클릭이 된 상태에서 이거는 서브4에서 클릭이 또 선택 메뉴까지 클릭이 된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메뉴바가 딱 이렇게 서브 메뉴 아이템이 이렇게 선택 상태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아웃 상태다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폴더 모양을 클릭을 하면 서브 메뉴 패널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서브 아이템도 클릭하면 선택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인 완성품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그죠? 이거죠. 그죠? 동일하죠. 그죠? 근데 동작을 할 때 보세요. 요걸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닫혀요.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요걸 딱 클릭을 하니까 선택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선택된 상태에서 요거 딱 클릭하니까 선택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서브 메뉴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죠? 요 폴더가 없기 때문에. 그죠? 예. 요렇게. 하면 선택 상태가 있으면 이렇게 바꿔도 이렇게 움직이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최종 결과물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객체 지향 개념을 이용을 해서 코드의 재활용과 그리고 뭡니까? 뭐 다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은닉성, 캡슐화 그리고 jQuery 플러그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편리한 기능들을 추가해 가면서 이제 할 겁니다. 1차적으로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동작을 하나하나 구현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죠? 보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바 메뉴 만들 때도 우리가 용어를 정리했죠. 뭐 아웃 상태, 선택 상태, 뭐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그 저는 또 전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요. 봐야 알죠, 그죠? 그래서 화면 요소에 명칭을 부여하여 진행할 것이고요. 해당하는 이름은 아래와 같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메인 메뉴 아이템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폴더와 메뉴 텍스트가 담겨져 있다. 그죠? 폴더하고 메뉴 텍스트. 그죠? 메뉴 텍스트가 담겨 있고 이 요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서브 메뉴가 열리거나
닫히게 우리가 동작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메뉴가 열린 상태, 즉 서브 메뉴 아이템이 열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서브 메뉴 아이템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 메뉴 아이템을, 그리고 또 아울러 서브 메뉴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좌측과 같이 이렇게 노랗게, 그죠? 노랗게 선택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효과도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될 거고요. 아울러 이제 요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네모 상자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폴더라고 얘기를 하죠. 폴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폴더가 하는 역할은 서브 메뉴 패널의 상태를 나타내며 열려 있으면 마이너스, 닫혀 있으면 플러스로 우리가 표식을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폴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요걸 딱 클릭을 했을 때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쭉 나오는 이 영역, 그죠? 이 영역을 우리는 이제 서브 메뉴 패널이라고 합니다. 패널. 이 패널은 무엇을 이제 담는 형태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UI에서는 컨테이너다라는 말도 많이 써요. 컨테이너라는 거는 무엇을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뭐 컨테이너라는 또 뭐 그러한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이제 인부들이 일을 하시다가 쉬는 공간이 바로 컨테이너잖아요. 그죠? 그 컨테이너 안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TV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요. 전기장판도 있고 뭐 온열기도 있고 뭐 정수기도 있고 등등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컨테이너는 모든 걸 안에다가 들어가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컨테이너라고 하고, 그 컨테이너의 일종이 바로 또 패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패널 안에는 이와 같이 서브 메뉴 아이템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브 메뉴 패널이라고 이걸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만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 영역을 우리가 서브 메뉴 패널이다, 이렇게 명칭을 주면서 이제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서브 메뉴 패널은 서브 메뉴 아이템이 들어있는 패널로서 열리고 닫힐 때 부드럽게, 아까 보셨다시피 그 애니메이션 줬을 거예요. 그죠? 자, 위로 닫힐 때는 부드럽게, 네, 뭐 열릴 때도 부드럽게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한 기능도 우리가 추가를 하면 되겠죠. 맞나요?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정리했다면, 뭐 출력 효과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안다, 그죠? 일단 바 메뉴 우리 이전장 26장에서 출력 효과가 뭐였습니까? 바로 사용자의 반응 또는 특정 기능을 실행했을 때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 이론 시간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바 메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여러 가지 동작 효과들이 있었죠. 그죠? 동작 효과가 뭐 약 한 6개에서 7개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 폴더 아코디언은 조금 단순하죠.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출력 효과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서브 메뉴 패널이 열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 번 더 보면 서브 메뉴 패널이 닫히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는데 한번 보죠. 서브 메뉴 패널이 열리는 효과에서는, 열리는 효과라는 것은 서브 메뉴 패널이 닫힌 상태에서 열리는 경우 서브 메뉴 패널은 메인 메뉴 아이템, 그죠? 요런 것들이 메인 메뉴 아이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서브 메뉴 아이템이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들이 뭐라고 있어요? 서브 메뉴 패널이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용어를 정리했죠. 예. 그런데 닫힌 경우에서 열린 상태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서브 메뉴 패널은 메뉴 아이템에 메인 메뉴 아이템 여기 있죠. 그죠? 예. 요거 뒷부분에 숨겨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든을 아마 주면 될 거예요. 그죠? CSS에서 숨겨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닫힌 상태에서 부드럽게 얘는 이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태를 분석을 해보면 뒤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패널이, 그죠? 그 다음에 메인 메뉴가 닫혀 있는 경우에는 서브 메뉴 패널은 뒤쪽에 숨겨져 있다. 그죠? 1차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가 이 메뉴 1을 폴더 아코디언 메뉴 중에서 메인 메뉴 아이템인 메뉴 1을 우리가 딱 이렇게 마우스나 아니면 키보드의 탭키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벤트가 발생해서 열릴 겁니다. 그죠? 열릴 때 이때 메인 메뉴 아이템을 클릭을 하는 경우 서브 메뉴 패널이 부드럽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내려가면서 얘는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동시에 이 아래 메뉴 항목 요것들이죠. 요것들도 같이 내려가야 되겠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모션들이 다 클릭이 되고 난 다음에 모션들이 취해지고 나면 결과화면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션이 완료가 되면 아래와 같이 서브 메뉴 패널이 보이게 될 거죠. 맞나요? 예. 이렇게 서브 메뉴 패널이 열리는 효과가 하나, 출력 효과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뒷내용 한번 보죠. 이번에는 서브 메뉴 패널이 닫히는 효과죠. 이거는 서브 메뉴 패널이 열린 상태에서 닫히는 경우 서브 메뉴 패널은 메인 메뉴 아이템의 뒷부분으로 부드럽게 사라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열려있는 경우에요. 근데 우리가 마우스를 여기에다가 클릭을 딱 해주면 이때 클릭을 우리가 하면 메뉴 아이템을 클릭하는 경우 서브 메뉴 패널이 부드럽게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라지게 되겠죠. 서서히. 그죠? 이와 동시에 아래 아래 메뉴 항목도 같이 따라 올라와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패널이 있으면 이 서브 메뉴 아이템들도 같이 따라 올라와야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러한 애니메이션 아니면 모션이라고도 하고요. 움직이는 효과니까 이 모션이 완료가 되면 아래와 같이 얘는 다시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 메뉴들이 다시 뒤에 이렇게 숨게 됩니다. 그죠? 예. 반대죠. 그죠? 이게 이제 패널이 보이지 않게 되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폴더 아코디언 메뉴에서 우리가 출력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딱 요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죠. 그죠? 서브 메뉴 패널이 열리는 효과와 닫히는 효과. 맞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면 이번에는 이제 동작 효과를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사용자의 마우스나 키보드 동작에 따라 폴더 아코디언이 어떻게 동작하고 움직여야 하는지 알아보자. 폴더 아코디언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동작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자, 메인 메뉴 아이템을 클릭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출력 효과에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딸깍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에 숨겨져 있던 서브 메뉴 패널이 쭉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죠? 쭉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서브 메뉴 아이템도 같이 따라 내려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딱 클릭을 했을 때 요렇게 출력이 되게끔 출력 효과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상태가 되어 있는 형태에서 펼쳐진 경우, 그러니까 열린 경우에서 다시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뒤로 숨어야 되겠죠. 맞나요? 숨으면서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닫혀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메인 메뉴 아이템을 우리가 클릭한 경우 서브 메뉴 패널은 닫힌 상태에서, 그죠? 열린 상태로 변경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메인 메뉴 아이템을 다시 우리가 클릭한 경우에는 서브 메뉴 패널은 열린 상태에서 닫힌 상태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열린 상태에서
닫힌 상태로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것이라서 제가 왜 이러죠, 자꾸. 아무튼 이렇게 닫힌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뒤로 숨으면서 숨겨지면서 사라지면서 뒤로 숨겨지고 얘는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메인 메뉴 아이템을 우리가 클릭한 경우에 우리가 동작 효과가 되겠죠. 맞나요? 예. 그 다음 볼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브 메뉴 아이템을 우리가 클릭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는 만약에 이렇게 메인 메뉴 아이템을 우리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메뉴를 열린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우리는 서브 1이나 2나 3 중에서 만약에 뭐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이제 동작 효과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서브 1-2를 제가 클릭을 딱 한 경우, 그죠? 서브 메뉴 아이템을 클릭한 경우가 되죠. 이때 클릭이 되면 어떻게? 해당 서브 메뉴 아이템의 상태는 선택 상태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선택 상태로 변경해야 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아울러 제가 이렇게 있다가 다 열어놓고 내가 이거 보다가 이걸 이제 다시 선택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사라져야 되겠죠. 아웃 상태. 그죠? 그래서 선택한 서브 메뉴 아이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서브 메뉴 아이템을 우리가 클릭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예, 저도 많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클릭했을 때는 얘는 사라져야 되고 얘는 다시 선택 상태가 되어야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기존 선택 서브 메뉴 아이템의 상태는 일반 상태로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냥 노멀한 상태로.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내가 이거를 클릭을 해도 되고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이런 형태로 변경이 돼줘야 되죠. 선택 상태로. 그죠? 맞습니까? 요런 형태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그러한 동작 효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 메뉴에 비해서 얘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다. 그죠? 단순하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러한 메뉴의 일종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분석을 이렇게 해두시면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동작 효과를 취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죠? 분석을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다 봤는데요. 동작 효과를. 지금까지 폴더 아코디언의 동작 효과를 자세하게 알아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지난 장에서도 강력히 강조를 했습니다. 요번 강의에서도 제가 강의를 할 때 분석하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분석 단계 부분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복기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력 좋은 사람들은 만들 수 있겠죠.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 그죠? 그런데 초보자 입장이라면 이걸 반드시 분석을 해서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래머라도 복잡한 메뉴 아이템, 메뉴를 구성한다면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여러분들이 코드를 기능별로 쪼개서 하나하나씩 완성해 가면서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나가줘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장에서도 단계별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이만큼 했으면 어떠한 기능이 완성이 됐다라는 것도 알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분석을 앞에서 본 강사가 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폴더 아코디언 봤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거는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1장이란다. 26장 바 메뉴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렇게 분석이 다 됐다면 스스로 한번 맨땅에 한번 헤딩을 해보는 거예요. 분석하는 내용을 토대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크기고 뭐고 다 필요 없죠. 그냥 단지 이제 CSS하고 HTML 이용해서 레이아웃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동작 효과를 우리가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구현이 됐다면 뭐 여러분들은 그때쯤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저는 강조드리기보다는 한번 해보시고 어디 부분에서 분명히 막힐 거예요. 막히든지 에러가 나든지.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면 이제 생각을 그만큼 했기에 그걸로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고 발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물론 저도 개발자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아봐야 자기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든 걸 좀 내려놓고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뭐 모르면 뭐 인강 보면 되지 뭐 그러면서 따라가서 내가 이해하면 되고 내가 직접 코드를 쳐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웬만하면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뭐 저랑 같이 천천히 진행하셔도 되고, 좀 내가 실력이 올랐나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풀이 과정을 이제 할 거니까 그걸 들으면서 비교하면 실력이 아마 일치월장이 되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추론을 해 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석하기는 끝났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거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이거 마무리하고, 이론은 이번 장에서는 요 한 강의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부터 바로 실습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개념적으로 분석을 어떻게 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고, 정리 안 되시면 다시 이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한번 적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복기를 하고 이제 코딩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아시겠죠? 처음 만들 때만 힘들죠. 그 뒤에는요, 만들어 놓고 나면요, 뭐 다시 만들어라 그러면 절반밖에 안 걸려요, 속도가. 다시 만들어라 그러면 그냥 눈 감고도 만들어요. 알겠죠? 예. 아무튼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요구사항에 맞게끔 아이고 여기다가도 제가 바 메뉴를 만들어 적어놨네요. 아유 왜 이럽니까 제가 바 메뉴가 아니고 그죠? 폴더 아코디언 메뉴를 구현한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유 제가 자꾸 이런 오타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자,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진행 방식은 앞서 바 메뉴 했던 거와 동일하게 여러 단계로 나눠서 조금씩 완성하는 단계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너무 큰 거부터 만들려고 하면요 지쳐요. 바로 지쳐요. 그리고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덤비면 그거는 정말 답 안 나와요. 그래서 분석하기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뭘 어떻게 할 건가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레이아웃 잡아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 메뉴 패널 이 부분 우리 메뉴 패널 서브 메뉴 패널 그죠? 이 여기에 뭐 서브 메뉴 1, 서브 메뉴 2에 들어가는 패널을 열고 닫기 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브 메뉴 아이템을 선택 효과 들어가게끔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외부에서 선택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끔 외부로 우리가
그러한 뭐 이벤트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추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벤트가 바로 여기죠. 그죠? 사용자 정의 이벤트 발생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 되면 이제 기능은 다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은닉성을 위해서 캡슐화를 적용을 시킬 거고요. 역시 언더바를 통해서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폴더 아코디언에서 우리가 필요한 클래스를 정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j 플러그인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가 뭐죠? jQuery 체인 연결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이제 편리하게끔 유지보수가 편리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튼 이렇게 7단계가 있는데요. 위의 단계에 따라서 한 단계씩 실습 강의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가 되면 이제 넘어가고 또 하나가 되면 이제 또 넘어가고 이러한 형태로 주석과 그리고 코드와 같이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이롱왕이었는데요. 분석을 좀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구현할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기능을 구현해 나가는 실습 시간으로 저는 실습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